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를 가장 잘 만든다고 KBS, SBS 방송에 많이 방송된 라파엘입니다. 결혼 준비 알뜰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알뜰하게 하면서도 웨딩드레스 새거 입고 싶고 메이크업은 경력 많은 원장님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신부님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정보가 많기 때문에 10에서 30분 정도는 제가 스드메 정보를 드릴 텐데 좀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꼭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제 말을 잘 이해하시면 스드메 비용 200만원 가지고도 프리미엄 블랙문 라벨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고 원장급 메이크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도우미 비용 웨딩드레스 피팅비 스튜디오 원본 CD까지 해서 20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퀄리티가 직거래가 아닌 가짜 직거래 다이렉트를 가시면 500에서 700만원을 주더라도 이와 같은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어떤 식품 먹지 마라, 어떤 식품 전량 회수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요즘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유통됐을 때 국가가 국민들을 생각해서 성분 조사를 해서 유통시켜야 되는데 유통이 되고 나중에 검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스드메 패키지 똑같습니다. 장사가 되고 돈이 남는다고 하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하는 곳이 스드메 결혼준비 웨딩 업체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웨딩드레스 샵이 5만 개에서 10만 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웨딩드레스를 A급으로 잘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고 남의 거 사다 쓰는 집이 몇 군데고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한 벌 구매를 하거나 한 벌 제작을 하면 10번 입히는 건지 100번 입히는 건지 1000번 입히는 건지 여러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드메 패키지 내가 계약한 내용에 웨딩드레스가 어떤 수준이 포함되어 있을까? 다른 신랑 신부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혼할 때 드레스 입히고 평일날은 스튜디오 웨딩 촬영할 때 입혀져서 내가 50일 있다 결혼하면 누군가가 45번 정도 이상을 남이 입은 걸 내가 입게 되는 거고 또 100일을 남겨놓고 계약을 하게 되면 95일 정도는 누군가가 입혀진 거 내가 입는 결과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잖아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토마토를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은 토마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뭐 토마토 성분이 어쩌다 저쩌다.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국가에서 미리 맛을 알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농가에서는 왕창 농사를 져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서로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 나름대로 피해를 보는 건데 이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여러분들이 스드메 웨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나 웨딩 박람회를 가면 모든 업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죠? 포인트 줄게. 공식적으로는 한 번 쓸 때 3만원 줄게. 후기 글 써주면. 댓글 달면 만원 줄게. 그래서 후기 한 번 쓰고 댓글 달면 4만원. 10번 쓰면 40만원. 20번 쓰면 80만원. 30번 쓰면 120만원을 깎아준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만원을 깎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스드메 패키지 분석을 해보자면 도우미 비용 30만원에서 40만원 체크하세요. 웨딩드레스 피팅비 한 벌당이 아니고 세 벌에 5만원, 세 벌에 5만원을 받는 웨딩드레스는 엄청 수준이 나쁜 거기 때문에 결국 낭비지만 업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가서 15만원, 투업이 5만원, 그럼 20만원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스튜디오 원본 33만원, 그럼 총 얼마죠? 80에서 85만원 정도가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업체한테 내야 되는 돈이고, 그러면 300만원 결제해서
120만 원 돈을 220만 원 돈을 가지고 여기서 웨딩 컨설팅에서 마진을 얼마 남길까?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남깁니다. 예를 들어 220만 원에서 웨딩 드레스 샵에 돈을 안 준다. 또는 10만 원 준다. 메이크업 샵에 촬영 때 결혼 때 신랑 신부 세트로 10만 원 준다. 또는 15만 원 준다. 부케는 6만 원. 본식 사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원가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또는 추가비 받아서 마진 챙겨라 하면서 편법을 쓰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도우미 비용 기타 등등으로 80 빠져나간 220만 원에서 웨딩 컨설팅이 100만 원을 이익 볼 수도 있고 150만 원을 이익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웨딩 컨설팅 이익이 광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의 마진을 챙겼을 때 여러분이 포인트 주고 기타 등등 차감 받아서 150만 원을 받으면 웨딩 컨설팅 마진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웨딩 컨설팅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마진 없이 일해준다는 업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국가도 우리한테 세금 받아가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300만 원 중에서 도우미 비용 기타 등등 80만 원 빠져나가고, 또 포인트 차감해서 얼마 빠져나가고, 스튜디오한테 얼마 주고 나면 제로가 될 텐데,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웨딩 컨설팅에서는 어디서 마진을 남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결혼하는 날까지 300만 원 가지고 수두매 계약을 하게 되면 차감 받아서 150만 원 갖고 하는데, 왜 결혼하는 날까지 300만 원 추가가 되고 500만 원 추가가 돼서 결국은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의 결제 액수가 생길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이 부실한 내용을 계약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웨딩드레스 투어를 갔는데 웨딩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자들이야 흥 거를 입히던 새 거를 입히던 신부 비유 맞추기 위해서 10명 중에 9명의 신랑은 어머 이뻐, 너 이뻐, 너무 이뻐. 그리고 남자들은 돈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차피 100명의 남자 중에 최소 90에서 95명은 빚을 내서 결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결혼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부가 좀 사치에 좀 이렇게 좀 익숙해져 있는 스타일로 나온다. 그럼 남자들 되게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스드메 준비할 때 자기야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추가비를 많이 내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결과까지 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싸다고 포인트 받았다고 300만원짜리 150만원으로 할 수 있네, 기분 좋지만 웨딩드레스샵에 피팅을 가보면 보여주는 웨딩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상태에서 골라서 입어야 돼요. 왜? 패키지 가격이 여러분이 계약한 거는 C급이거든요. C 등급에 포함되는 웨딩드레스는 누군가가 최소 100번, 1000번 입힌 겁니다. 이 웨딩드레스를 1년 전에 사왔으면 최소 300번, 350번, 2년 전에 사왔으면 최소 700번, 3년 전에 사왔으면 거의 1000번 누군가가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힌다는 얘기고, 참고로 웨딩드레스 유통업체가 몇 군데나 있냐 하면 웨딩드레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파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10군데도 안 돼요. 이 많은 5만 개, 10만 개의 웨딩드레스 샵이 있는데 왜 10군데 정도 공장에서 웨딩드레스를 다 사다 쓸까? 한 번 사가면 10년, 20년 입히기 때문에 드레스를 자주 사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자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KBS나 SBS는 왜 웨딩드레스 제작에 관련된 거는 다 김라파엘 웨딩 디자이너만 찾아와서 인터뷰할까요? 그만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고, 또 라파엘은 인터넷이나 블로그에다가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스드메 가격은 전국 최저로 받습니다 하니까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를 많이 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웨딩드레스를 제일로 잘 만드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지만 내가 받는 스드메 가격은 다른 정상적인 동일 선상에 있는 퀄리티 중에서는 제일로 싸죠.
어쨌든 200만 원 이상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웨딩드레스 샵에 가서 웨딩드레스를 피팅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신부님들이, 예? 표정이 안 좋으니까 신랑분들이 더 좋은 거 없냐. 웨딩드레스 샵에다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그럼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바로 그 점이에요. 웨딩 컨설팅하고 웨딩샵하고 처음부터 협약을 맺을 때 10명의 신부가 왔을 때 그 싸구리 개념 없는 애들은 그냥 추가를 안 하고 그냥 흥거든 뭐든 상관 안 하고 입겠지만 열에 8명, 9명의 신부들은 추가를 해서 비싼 거 입게 될 것이다. 그때 수입 드레스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50만원, 2, 300만원 알아서 받아 먹어라. 이 조건으로 합의하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딩 컨설팅에서 웨딩 드레스 샵에 돈을 거의 입금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투어를 다니니까 피팅비 내고 드라이 비용 내면서 드레스를 입는 건데, 그래서 웨딩 드레스 샵에서는 추가 안 하는 신부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눈치를 주죠. 아예 자존심 팍팍 상하게. 그래서 추가를 뭐 100에서 한 500만원 추가비를 내야만 뭐 진짜 장사꾼들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장사지만 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청 싸게 하니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웨딩드레스 샵에서 좀 좋은 거 보여주는 거는 50에서 100만원, 그 더 좋은 거는 뭐 몇백만원 받는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데, 우리나라 신랑들이 결혼하는 날은 신부가 하자는 대로 거의 끌려 다녀줍니다. 속에는 진짜 열불 나더라도 신부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쪼존하게 싸우게 되는 건데, 뭐 솔직히 남자들도 인간이고 여자들도 인간인데 남자들은 미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게 이뻐 저거 이뻐 해도 남자들은 사실은 다 이뻐 보여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그냥 잠바를 걸치고 나도 이뻐 보이는데 하물며 평생 보지도 않았던 웨딩드레스 입는데 왜 안 이뻐 보이겠냐고요. 근데 신부님들은 자기는 뭐 건성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남자들은 진짜 진지하게 이쁘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신부들이 웨딩드레스 피팅 가서 마음에 안 드니까 추가비 해도 된다. 근데 수입도 중고가 있고 신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50만원 내고 추가를 하겠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내고 추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추가받은 거를 웨딩 컨설팅으로 역으로 다 입금시켜서 웨딩 컨설팅에서 포인트 깎아준 만큼 업체들한테 다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웨딩 컨설팅에서 마진이 있어야 광고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할 텐데 마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뭐 동행 비동행은 동행은 당연히 따라 당겨주니까 수수료가 있고 비동행은 뭐 전화 한 통화로 소개해 주는 거니까 수수료가 없다? 이것도 언어로 장난치는 거잖아요. 세상에 성인들이 소개하는 그 업체에서 어떻게 소개비가 안 나옵니까? 10%냐 50%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 100%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부님. 그래서 비동행이나 동행이나 똑같은 수수료는 30에서 50% 나간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드메 패키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계약하는 게 맞고, 입어봐서 마음에 쏙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하는 날까지 내가 선택한 웨딩드레스 누군가가 엄청 많이 입어서 내가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건을 달아야죠. 내가 만약에 결혼 5일 전에 여기 와서 이 드레스를 상태를 봤을 때 너무 허름해져 있으면 어떤 조건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스드메 패키지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웨딩 박람회 가서 웨딩드레스 피팅 안 해보고 계약한 신부들이 취소를 많이 하죠. 근데 취소할 때 되게 애먹어요. 업체에서 취소 잘 안 해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약 받을 때는 직원이 됐던 나그네가 됐던 서로 돈을 막 받아가는데 취소할 때는 누굴 찾고 절차 찾고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그래서 웨딩 박람회에 가서는 또는 웨딩 컨설팅이나 모든 웨딩 관련된 업체 가서는 웨딩 드레스를 피팅하지 않은 상태에선 정상적인 정식 계약은 하지 마세요. 가계약식으로 한 뭐 돌려받아도 그만 안 돌려받아도 그만, 뭐 내가 이 정도 정보를 알았으니까 됐어 하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가계약은 하는 것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쪽 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웨딩 드레스는 스드메 계약하기 전에 1차로 피팅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하고, 내가 결혼하는 날 입어야 될 웨딩 드레스는 이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컨설팅에서 내가 선택한 웨딩 드레스 샵에 돈을 입금을 제대로 해줬는지,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최종적으로 웨딩 드레스 샵을 방문해서 내가 입는 웨딩 드레스를
최종적으로 선택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띠모 웨딩은 스드메 패키지 상담하는 날 신랑 신부가 마음껏 골라서 피팅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받고 마음에 안 들면 피팅비만 내고 가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들면 다시 계약금 갖고 오십시오 해서 계약을 받고, 결혼 5일 남겨놓고 오띠모 웨딩은 신랑 신부 다시 오라랍니다. 오랄에서 새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가 있으면 피팅해보고 마음에 들면 바꿔도 된다. 피팅비는 내가 계약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무조건 신상이나 라벨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니까 원래는 5만원에서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계약한 사람들한테는 3만원만 받으니까 한 벌 입어보면 3만원, 세 벌 입어보면 9만원이니까 9만원 내고 바꿔도 됩니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팅비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 내가 입지도 못할 세 벌의 웨딩드레스는 세 벌에 5만원, 신상 웨딩드레스는 5만원. 그러니까 입지도 못할 웨딩드레스 세 벌에는 5만원이고 신상 웨딩드레스 한 벌에는 5만원, 수입드레스는 한 벌에 10만원 피팅비를 받고 있는다는 거 참고하시고, 끝으로 웨딩드레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가장 많은 업체가 오띠모 웨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팔 웨딩도 같은 업체고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수시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잡지 같은데 이쁘다고 하는 웨딩드레스는 제가 다 만들어 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실크드레스가 됐던 미카도 웨딩드레스가 됐던 뭐 블랙라벨 비즈 장식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됐던 다 만들어 놨고요. 오띠모 웨딩 그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카페나 뭐 블로그에 올라있는 모든 자료는 오늘 만약에 사진이 올라갔다, 스드메 견적표가, 그러면 그날부로 6개월은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격 인상을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같이 일해주는 도미분이나 본식 사진 촬영하는 팀이나 이분들한테 뭐 또 메이크업 하는 분들, 새벽같이 와서 메이크업 해주는 분들한테 10,000원에서 30,000원 팁만 주신다면 스드메 가격을 그렇게 올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웨딩드레스 잘 만든다고 인정받는 김라팔 웨딩 디자이너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 신랑 신부의 그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데,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오지 마시고, 사치성 있는 신부 오지 마시고, 남을 미워할 줄 아는 신랑 신부 우리 집 오지 마시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전문가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런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나한테 와서 원장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오띠모 웨딩 도배해 드릴게요, 잘해주시면, 난 이런 말이 더 좋아요. 그냥 뭐 나한테 와서 있는 척 없는 척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잘 사는 사람 부럽지 않고 못 사는 사람 내가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띠모 웨딩은 돈이 없는 신부가 왔을 때 보호를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앞에 와서는 똑똑한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드메 정보를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이 정도 다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업체, 어떤 업체가 오너가 이렇게 여러분의 스드메 결혼 준비를 아껴주려고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하잖아요. 잘해드릴게요, 이뻐요, 축하합니다, 뭐 별의말 잘생겼어요, 몸매 예뻐요. 오띠모 웨딩은 지금 내가 말하는 그게 상식이고 우린 그게 서비스예요. 내가 뭐하러 말을 이쁘게 해줘요. 있는 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대로 그 나를 찾아온 신부가, 나는 꽃이라고 비교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신부는 꽃이라서 활짝 핀 꽃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돈이 없는 사람들, 또 누구한테 사기당한 분들, 주식 투자해서 손해본 분들, 또는 직업상 뭐 돈을 잘 못 버는 분들, 뭐 기타 등등 신부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도와주세요, 드레스는 이쁘게 입고 싶고 돈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원장님한테 결혼 끝나놓고 다른 걸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말 하는 신부가 나는 가장 좋은 신부고, 난 돈이 많으니까 옷이 많이어도 할 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오늘 당장 웨딩드레스샵 문을 닫아도 나는 강남에서 32년 동안 몇만 쌍의 신랑 신부한테 결혼 준비해서 최소 99.9%한테는 존경 내지는 인정받고 이 웨딩샵 하는 사람이고요. 강남 32년 동안 메이크업이나 도움이나 이쪽으로 스튜디오 추가비 때문에 10번 정도의 클레임은 걸렸어요. 웨딩드레스 갖고 클레임 걸릴 일은 없죠. 왜냐면 오띠모 웨딩은 32년 강남에서 하면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않으면 계약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스드메 패키지 상담하고 웨딩드레스 한 벌이라도 입었을 때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내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신부는 그건 뭐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오띠모 웨딩은 웨딩드레스에 대한 지적이 없잖아요. 입혀주고 계약받으니까. 단 메이크업은 평상시 메이크업을 안 하고 댕겼던 사람들이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하기가 좀 진해. 결혼 메이크업 할 때도 좀 진하다 보니까 결혼 끝내놓고 본인 스스로가 좀 진하다 기타 등등 또는 너무 내추럴하게 해서 좀 안 이뻤다 뭐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32년 동안 메이크업이나 도움이랑 스튜디오 추가비 때문에 한 10번 정도 클레임이 걸렸다면 이건 퍼펙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들어가면서 스드메 패키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국민 스드메 업체로 싸게 해드리고 있는데 누가 라파엘을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 다른 웨딩드레스 샵? 제가 더 뛰어나죠.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봐서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드레스를 입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지금도 시중에 이쁘다고 하는 웨딩드레스 늘 연구합니다. 이 드레스 나는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만들어서 얼굴 큰 신부한테 입혀볼까? 볼살이 없는 신부한테 입혀볼까? 나이 들어 보이는 신부한테 이렇게 한번 입혀볼까? 하는 식으로 웨딩드레스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메이크업 서비스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메이크업샵을 너무 쉽게 보는데 원장들은 다 잘합니다. 100명의 원장 중에 90명은 잘하고 10명은 실장보다도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차렸을 뿐이지 그 밑에 있는 실장이나 부원장이 더 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메이크업샵 이름이 거론되면은 그 메이크업샵은 손님들이 포인트 받고 하도 글을 많이 올려서 유명해진 거지 진짜 마음에 들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모든 메이크업샵마다 10명의 직원이 있으면 10명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 한두 명에서 3명이 잘하는 거고 나머지는 등급이 낮은 애들이 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 또한 메이크업 원장님들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메이크업하는 원장님들 100명에 95명의 원장님들은 나와 같이 순수하시고 참 진짜 자기 직업에 충실하시고 너무너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분인데 물론 한 5명의 원장들은 또라이도 있죠. 왜 또라이라고 취급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 가지 그 방향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또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욕먹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신랑 신부한테 클램이 들어오는데도 나한테 일감 안 준다고 막 나한테 대드는 분들 그리고 오띠모 웨딩은 왜 저기 신랑 신부한테 추가비 못 받게 웨딩 메이크업 샴푸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내가 보낸 손님 내가 모르는 거 추가받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데 그 업체는 다른 모든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는 추가비 알아서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오띠모 웨딩은 왜 추가를 못 받게 하느냐. 이거 항의를 나한테 했던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원장님들이 23분 16초 우리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왜 착하냐 하면 업체에서 일을 주잖아요. A급, B급, C급, D급의 신부를 보내주는데 D급의 신부는 컨설팅에서 거의 결제를 안 해주는 그 싸구리 손님이다 보니까 원장이나 실장이나 인건비 비싼 사람들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업은 학원이나 학교 졸업해서 1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메이크업샵에 오면 베이스 깔고 이제 뭐 얼굴에 땜방하고 메이크업 하는 거, 뭐 혼주 메이크업하고 신랑 메이크업 해주는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초 메이크업을 해놓으면 마무리만 팀장, 마무리만 실장, 마무리만 부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받은 스드메 견적에는 분명히 그렇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약한 업체한테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잘못 받은 견적이에요. 메이크업은 강남에서 5년 이상만 하신 분들이라면 클레임 걸릴 확률이 없어요. 나처럼 메이크업을 안 하는 얼굴을 가진 신부들은 클레임이 걸릴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평상시 어색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내 편 들어줄 사람들한테 나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드는데 어때 그러니까 신부들 친구들도 너 메이크업 안 한 게 더 이뻐 이렇게 말하는 신부들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좀 솔직히 말해주지 참 비유 맞춰준다고 한 말이 그 신부는 영원히 안 이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안 하고 댕겼던 사람은 어색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메이크업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야죠.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줄 거냐 해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메이크업 원장님들도
아유, 진짜 일생에 한 번이니까 잘하는 아티스트 애들만 한 20명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컨설팅에서 돈을 받은 게 너무 적고, 신부들도 팁에 인색하니까 팁도 안 나오고, 추가비 얘기하면 또 신부님들도 웨딩 플래너나 컨설팅한테 항의해가지고 내가 또, 손님 안 보내주면 어떡할까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편법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냥 싸구리 직원 한 10명 쓰고, 아주 잘하는 사람 한두 명 쓰고, 나머지 중급 써서 밑에 애들이 막 이렇게 해준 거 마무리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원장님들은 착한데, 여러분 스드메 패키지 계약할 때 솔직하게 말 안 해준 그 담당하는 그 상담해준 사람이 문제지, 웨딩 메이크업 샵은 문제 없다는 거. 그리고 보통 신랑은 서비스를 해주고 신부들은 메이크업이 들어가는데요. 머리는 블랙보다는 갈색이보다는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단발 좋아하시는 분은 뭐 상관없지만 단발이 아니라는 분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가능하면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는 머리를 커트하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촬영할 때 메이크업은 좀 진하고 결혼할 때 메이크업은 좀 부드러운 게 맞지만, 무조건 메이크업 걱정되는 분들은 패키지에 포함되는 업체를 가서 메이크업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토피나 기타 등등 트러블이 있는 신부도 미리 메이크업샵하고 한 번쯤은 뭐 비대면이든 뭐 방문을 하든 해서 통화를 해 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스드메 패키지 이제 부캐는 뭐 스드메 계약하는 날 선택을 하셔도 되고, 디자인을 아니면 결혼 한 5일 남겨놓고 디자인 선택해도 되는데, 모든 웨딩 컨설팅이나 뭐 플래너나 웨딩 토탈샵에서는 가족화 7개, 그러니까 신랑 신부 가족화 해서 총 8개를 지급한다는 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는 보통 흰색 드레스, 뭐 파티나 미니 드레스에서 3벌을 빌려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촬영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촬영 드레스는 미리 고르지 않고 당일날 고릅니다. 당일날 고르는데,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을 예를 들어 7월 17일날 하기로 했다 그러면, 웨딩샵에 뭐 10시에 오기로 했으면 10시에 가고, 12시면 12시에 가서 오라는 시간 가서 1시간 동안 턱쇼도랑 드레스 입어보고 찜하고 메이크업샵 가서 메이크업 받고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데, 보통 신랑 턱시도 같은 경우에는 스드메 패키지 계약하기 전에 입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그날 입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속상하니까 10명에 8명은 본인 양복을 꼭 한 벌 가져가고, 업체에서 빌려주는 턱시도를 한 벌 이렇게 찍는다는 거 참고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촬영들에서 고르는 시간 1시간, 이동 시간 30분, 메이크업 시간 1시간 반, 메이크업샵에서 스튜디오 가는 시간 30분, 스튜디오에서 촬영 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총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거고요. 조금 지나치면 8시간까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3개월이나 2개월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갈 사진을 미리 확보하는 게 좋은데요. 업체마다 모바일 청첩장용 사진은 별도로 이렇게 뭐 촬영하는 날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촬영 끝나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내 얼굴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를 했기 때문에 더 멋있어진 얼굴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명암 밝기, 그러니까 밝기 조절만 하면 청첩장으로 쓸 수 있고, 수정까지 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액자만 필요하신 분들은 결혼 한 10일 전에만 촬영해도 액자는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한 앨범은 보통 스튜디오 촬영 셀렉하고 나서 90일 정도 있다 앨범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드메 패키지 중에서 가장 추가비를 많이 강제로 받아먹는 업종이 웨딩 스튜디오입니다. 사진 잘 찍어주고 신랑 신부가 자발적으로 20매가 계약된 피스인데도 불구하고 10매를 더 하고 싶다, 뭐 20매를 더 하고 싶다, 컷수로 20컷 그러면 60만원, 컷수로 30컷 90만원 추가하는 건데요. 신랑 신부가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거는 좋은 일이나 마음에 들었으니까 추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단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포토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추가만 열을 올리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앨범이 20피만 해도 무겁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애 키우고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볼 일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막 100만원 200만원 추가하는 신랑 신부 있는데, 나는 비춥니다. 우띠무 웨딩은 옛날에 모 스튜디오 가서 신랑 신부가 어거지 추가를 많이 했나봐요. 그 스튜디오에서
근데 나는 그 스튜디오한테 술 한 잔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 추가해놓으면 내가 받으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업체랑 내가 상당 기간 거래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요. 스드메 상담하고 저기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면 업체들이 막 신랑 신부한테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해서 100매 골라놓으면 버릴 게 없네요. 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20비 빼고 80에 추가 240만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컷당 3만원 추가를 받거든요. 거기에다 뭐 서비스를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스튜디오 액자가 됐든 앨범이 됐든 50만원 결제하면은요 40만원에서 35만원 이익을 준 겁니다. 깎을 만큼 깎으시고 그리고 어차피 잘 디다 보지도 않고 원본 CD 사는 거 뭐하러 앨범을 추가를 합니까? 난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오팀 웨딩 거래하는 스튜디오에서 날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는데요. 나는 이쪽에서 싫어하든 저쪽에서 싫어하든 큰 돈 투자해서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신랑 신부 편이고 싶지 장사꾼 편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난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 업체에서 조금이라도 강요해서 신랑 입장 곤란하게 신부 입장 곤란하게 해서 신부님이 사진 마음에 든다면 업체에서 그냥 얼렁뚱땅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추가 뭐 다른 신부는 500만원 추가했네 300만원 추가했네 이러면 이제 신랑도 옆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신부가 꼭 그 사람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하나 추가해도 돼? 어떤 미친 남자가 하지 말라 그래요. 다 하라 그래지. 우리나라 남자들 다 착하잖아요. 분명히 저기 사진 마음에 들면 추가해. 이래서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를 한 100만 원 했어. 추가비로. 그러면 이제 가서 싸우는 거죠. 나가서. 네가 그 사람 앞에서 민망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추가하라는 거지. 진짜 추가하라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드메 그 스튜디오 촬영해놓고 싸워서 파토난 분들 종종 있어요. 내가 강남 32년 동안 몇 번 겪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신랑 신부한테 나한테 전화가 따로 오더라고요. 이유를 얘기하는데 추가비입니다 거의. 그리고 신부님은 그게 쪼잔하다고 느끼고 신랑들은 그걸 과소비라고 얘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과하게 말했던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본식 사진을 포함시키지 않은 스드메 업체들도 있는데 편법 서비스죠. 본식 사진 원판 스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예익장이 멋있으면 사진 잘 나올 거고 내가 선택한 예익장이 어둡고 천장이 낮으면 사진 잘 안 나오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외부 업체 뭐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서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신부님 그거 내가 볼 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차라리 내 패키지에 포함된 업체한테 한 3에서 5만원 팁 질러주면 더 열심히 사진 찍어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식 사진 하는 그런 분들 엄청 그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뭐 2, 3만원 팁을 줌으로 인해서 더 큰 성과를 얻으시다는 거 참고하셔서 스드메 알뜰 결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김 라파엘이 스드메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답답하고 꼭 알려주고 싶었던 그리고 업체한테 개심했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표현상에 조금 거칠게 들었던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나는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떠들었는데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스드메 궁금증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 걸어 주셔도 되고 우리 윤옥현 원장한테도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카페에 올라가 있거나 내가 올린 블로그에 그대로 우리가 그 패키지를 적용해 드리니까 오티모 글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2000 몇 년 거네 그러면 그날부터 이게 6개월이니까 이건 적용되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격을 잘 안 올리기 때문에 지금 스드메 패키지 10년 전 가격이에요. 안 올리는 업체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고 오티모 웨딩은 후기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볼 때 쟤는 안타까워 바가지 쓸 것 같아 돈도 없는 애가 이런 신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린 이런 신부 도와주는 업체니까 저는 뭐 웨딩드레스 만들고 100세 직업이고 건강만 좋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그 쫌팽이스럽게 뭐 10,000원에 쩔쩔매고 20,000원에 쩔쩔매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준비 가장 가성비 높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는 김라파엘이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